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거나 전화 3153-26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입니다. 이제 개장한 지 1시간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달라진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예, 먼저 코스피는 오늘 6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옵니다. 1860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출발은 5포인트 상승한 1873이었습니다. 약세로 전환을 한 상태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0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이 지난 금요일장 4% 급등한 이후로 소폭 상승을 보이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약세입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모두 약보합권에 있고요.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현대중공업, 신한주주, 한국전력이 2% 가까이 낙폭을 튀어가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1.3% 정도 조정을 보이고요. 반면에 S-오일은 강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10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와 삼성화재가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롯데쇼핑과 하나금융지주도 2% 가까이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한 506으로 출발을 했었는데요. 역시 오름폭은 다소 줄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상승한 5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쪽에 비해서는 코스닥 상승 종목이 더 눈에 많이 띄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이 0.14% 강보합권에서 오르면서 3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오쇼핑, 메디포스트도 강보합이고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2% 가까이 반등 시도를 하면서 13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도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다음과 포스코 ICT가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 네오위즈게임즈, SK브로드밴드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는 1% 조정을 받고요. 3S는 3% 하락한 2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이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익 IPS가 3% 급등하면서 이제 만원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솔브레인이 1% 조정, 골프존도 0.3% 정도 오늘장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첫 코너죠. 이재광의 천기 누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예, 2011년도 이제 한 주를 남기고 있는데요. 금주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십시오. 네,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주시장도 올 한 해도 예외가 아니었네요.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김정일의 사망 소식으로 인한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요. 또 유럽 재정 위기가 아직도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여전히 증시의 발목을 잡는 등 올 한 해도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올 한 해의 이런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자신감이 생긴 그런 모습도 올해의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한 주를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 오늘을 포함해서 거래 일수로 본다면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 30일 날은 장이 열리지 않죠. 목요일 29일 날 납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나흘 정도, 4일 정도의 개장일을 장이 형성되는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시작이 반인다 한 말이 있듯이 마지막 마무리도 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금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살펴드리죠. 자, 먼저 주간으로 본다면 금주는 전강 후 약의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 한 주를 마감했던 뉴욕이라든지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유럽의 재정 위기감이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큰 폭의 상승을 마감했죠. 국내 시장도 아침 시초가는 코스피 시장이 갭 상승하는 등 상승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소폭 되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감을 시장이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내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올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배당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는 주초 상승을 보인다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의해서 되밀릴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잠시 후에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900선에 근접함에 따라 또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초 상승 이후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조정의 폭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장도 지금 상승 출발했다가 소폭 하락 반전하고 있는데 하락의 폭도 깊지 않습니다. 왜? 내일장 이후부터는 또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윈도우 드레스성 매수세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주의 투자 전략은 주초 상승을 보인다면 한번 이익 실현을 했다가 지난주에 매수했던 물량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림목을 받는다면 다시 매수하는 이런 매매 전략이 가능하겠고 이렇게 발빠른 투자가 어려우신 투자자분이라면 그대로 보유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금주의 투자 전략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전강 후약의 증시가 예상되고 있지만 그 조정의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정 시 분할 매수 전략은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유럽의 재정 위기감이 일단락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투자 심리는 급속도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증시가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 전략,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전 세계 시장의 흐름 한번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독일의 닥스 지수입니다. 자, 화면에 여러분 나오고 있다시피 독일 시장은 자, 지난주에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특히 저점이 높여져 가는 쌍바닥을 완전히 실현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독일 시장은 6200포인트대의 1차 저항선 때, 물량 때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유럽 증시 오늘 장 열리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어제가 크리스마스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장까지 그 휴일이 연장이 되죠.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 국가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 동남아시아도 싱가포르 시장도 열리지 않죠. 그래서 일부 국가들, 기독교 국가의 일부 국가들이 오늘 휴장인 관계로 사실 금주는 그 시장이 크게 변동을 부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일 시장도 유럽 증시에 축이 되는 독일 시장도 완전히 쌍바닥을 찍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독일 메르켈 총리도 금주 휴가죠. 이미 지난주부터 내주 초까지 휴가 기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은 일어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독일의 닥스 지수 일봉 차트도 전반적인 안정세를 구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뉴욕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이 시간 월요일,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제가 월요일 오전에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데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지난주는 주초 조정을 받는다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후에 김정일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이 더욱더 깊어졌죠. 근데 목요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김정일의 사망 소식으로 해서 급락은 매수의 기회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역회된 숄더형의 전형적인 상승 패턴이다. 우측 어깨를 완성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주 그렇죠. 조정은 매수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오래간만에 저도 전략이 아주 적중했네요. 뉴욕 증시가 급등하면서 1차적인 저항세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짐으로써 완전히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도 오늘은 뭐 휴장입니다만 내일장 이후부터 열리는 뉴욕 증시도 직전 고점 돌파했다는 눌림목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 눌림목은 추가 상승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 증시는 완전히 추세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주 미국의 11월 내구재 주문이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었고요. 11월 신규 주택 판매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큰 호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체크해볼 만한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는 모두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큰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 투자가들이 북크로징이라고 하죠. 올해의 매매를 마무리한 시점이고요. 또한 여전히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가 오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장 전세계 시장, 금주의 전세계 시장은 큰 매수 매도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경제 지표도 그 주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 소식이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 체크해볼 경제지표 한번 살펴드리죠. 자, 27일입니다. 오늘은 휴장이기 때문에 경제지표는 없고요. 내일장부터 이제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27일 미국 시간입니다. 27일로 본다면 미국 10월 S&P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특히 12월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됩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8일 날은 유럽에서 이탈리아 단기 국채가 입찰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이 유럽 국가들의 단기 국채 입찰과 마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아주 긍정적으로 소화가 되고 있죠. 특히 이탈리아의 재정 긴축안이 의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향후 유럽 안정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이탈리아 단기국채 입찰도 순조롭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9일 날은 미국 시카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죠. 과연 지난주의 실적 호조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 3년여 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의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올 2011년 마지막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과연 계속해서 낮아질지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일 날 올해를 마무리 짓는 날이죠. 30일 날은 우리나라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중국에서 12월 HSBC에서 발표되는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금주에는 뭐 그렇게 큰 굵직굵직한 경제지표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있었던 경제지표 발표가 과연 그대로 이어질지 여부 이렇게 체크하는 한 주간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2011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전강 후약장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오늘 하루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하루 조금 제가 일찍 여러분 찾아뵀다면은 전략을 좀 드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왜냐면 금주는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전강 후약의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 아침 시초가 갭상승했다가 되밀리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매도하고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상승 시에는 한번 이익 실현하셔도 좋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매수하셨던 분들,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이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고요. 하락 시에는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지표를 한번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향후 국내 시장의 추세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를 꼽아라 한다면 원달러 환율 차트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원달러 환율이 3원 50전 하락한 1146원 90전입니다. 1150원 이하로 하락하고 있죠. 지난주로 마감할 때 1150원대에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원달러 환율 차트가 나오네요. 예, 이건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도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종가였던 1150원 40전 지난주 종가였죠 이게. 근데 오늘 1150원대 이하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증시 호재냐? 예, 맞습니다. 일단적으로는 하락하는 것이 호재긴 합니다만 환율도 급락하는 것은 증시 악재입니다. 그래서 1150원대에서 소폭 등락을 거치는 안정화에 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증시에는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시의 가장 악재가 불확실성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환율은 특히 금주는 1150원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본다면 시장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동향을 체크하시면서 금주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장 매매 전략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1900선에 근접할수록 1차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옵니다. 예, 이달 초 그리고 지난달과 지지난달 말에 있었던 이 1900선부터 1950선까지는 커다란 이 물량대거든요.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할 때마다 1900선 근접할 때마다 차익실현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 추격 매수는 자제고요. 오히려 발빠른 투자자분이라면 상승시 한번 매도해줬다가 하락할 때 다시 매수하는 내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히
내일장 이후부터는 충분한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향후 증세에 대해서 제가 이 조정을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이 조정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래 거래량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 증가 모습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1900선대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의 매매 전략, 상승 시에는 그렇죠, 한번 이익 실현, 그리고 하락 시에는 다시 매수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2011년을 행복하게 마무리 지을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매수할 만한 종목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도 좀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예. 자, 참 이게 마무리 막상 이제 전략을 드리고 매수 관심 종목을 선정해 드릴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듣기는 편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선정하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용기를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KCC하고 만두였죠. 예,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견조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금주, 특히 금주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금주의 투자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주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올해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 질 수 있는 종목, 오늘도 두 종목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생명과학입니다. 자, 이 LG생명과학은 뭐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LG그룹의 대표적인 바이오, 국내 대표 유전공학 위주의 전문 의약품 제조업체, 제약기업이죠. 특히 이 LG생명과학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종목들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액면가를 보시면 대다수의 바이오 업체들이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그런데 이 LG생명과학은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액면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0원짜리도 3만원, 4만원짜리가 수두룩한데 이건 5,000원짜리라고 본다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바이오 산업이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에서 바이오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약사협회에서 전격적인 양보를 했다고 하죠. 감기약 등 가정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를 헌화하겠다 하는 것 또한 바이오 업체들, 제약업체들의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가가 이미 이런 재료들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본다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LG생명과학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LG생명과학이 250원 하락한 34,300원입니다. 3만원대. 과거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 LG생명과학이 7만원 선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7월 말 8월 초에도 가격이 5만원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던 주가입니다. 그러면 연초 대비해서는 거의 50% 절반 수준까지 하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한 30%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자, 고점 대비해서 저항 추세선을 그려보면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저항 추세선을 막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거래량 증가 모습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5,000원 그때 이하라면 저는 매수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마이너스 콘대에서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LG생명과학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선정해봤고요. 1차 목표 가격대는 직접 고점대인 4만원대를 1차 목표 가격대로 제시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현대건설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자, 이 현대건설은 제가 뭐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죠. 국내 대표적인 건설업체죠. 더군다나 이번에 김정일 사망 관련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해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방북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관련 기업들의 호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현대건설이 직접적인 대북 관련주는 아닙니다만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에 따른 심리적인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건설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대건설 국내에서 3년 연속 시공 능력평가 1위를 차지한 대표적인 건설업체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악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충분히 반영된 모습이고 이들 악재가 이제 감소하면서 투자 심리도 크게 호전된 그런 모습이고요. 또한 가격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가의 조정과 기관 조정을 일단락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지난 7월 말에 고점을 찍고 8월달 급락 그리고 9월, 10월, 11월까지 계속해서 3중 바닥형의 바닥을 확인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주 일주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대 73,000원대까지 갔다가 한 차례 눌림목이 예상이 되죠. 그 눌림목을 받는다면 충분한 매수 기회,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 매수 가격대를 72,000원을 전환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800원 하락한 71,500원입니다. 그렇다면 71,000원대에서라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1차 목표 가격대를 8만 원 선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강의 청기 누설이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강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함께합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 오늘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연말 기대감을 드러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은 1900선 안착을 확인하고 매수하자 이렇게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주셨는 반면에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희용 대리는 연말 중소형주 랠리가 지속된다 관심 갖자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은 연말 강세 대비 주식 보유 전략을 제시하셨습니다. HK스탁의 신은경 실장은 미국 호조 기대감에 윈도우 드레싱까지 기대가 된다. 주식 비중 확대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요.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은 IT와 자동차 등 경기 민감주에 관심을 갖자고 의견을 정리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영훈 연구원 포트부터 볼 텐데요. 4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강원랜드가 매수가 대비해서 4.6%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삼성카드가 마이너스 1.8% 정도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골프존과 네오이즈 게임즈 포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도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종목이 있으신데요. JW 주니어 신약이 3%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5% 추가로 상승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나이스 DMB는 지금 비중이 30%신데요. 14%, 15%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성용 광전 투자를 매도해서 이제 현금이 40%가 됐는데요. 오늘 나이스 DMB를 추가 매수를 합니다. 40% 비중을 더 실으시는 거고요. 이제 비중이 70%가 나이스 DMB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매수가는 3,235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박성일 연구원 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SFA가 17.6%의 수익을 내주고 있고 그 밖에 기아차, 효성, 하이닉스가 편입이 돼 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정도의 등락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은경 실장 포트도 살펴봅니다. 유비케어 한 종목 있으신데요. 수익권에 들어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추가로 한 종목을 매수를 하시네요. 후너스입니다. 30% 들어가시고 매수가를 12,550원 제시하셨습니다. 자회사 임상시험 기대감, 중장기 실적 개선 이렇게 투자 의견을 정리하셨습니다. 신용훈 연구원 포트도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이렇게 한 종목이 있으신데요. 수익은 5.5% 이상 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오늘장에서도 강세입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일 전문가 SFA가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7.6%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최희용 전문가 2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2위에는 나이스 DMB가 올라와 있고 또 5위에 JW 주니어 신약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신용훈 전문가의 삼성전자, 정영훈 전문가의 강원랜드도 5% 안팎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누적 수익률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훈 전문가 1위시죠. 113% 수익이 지금 쌓여있는 상태고요. 정영훈 전문가 67%, 최희용 전문가도 35% 가까운 누적 수익률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5인의 포트폴리오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다시 짜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 강세에 대비해서 주식은 보유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셨는데요. 오늘 국내장은 등락이 엇갈리네요. 시장 흐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소폭의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점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강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들어온다고 하면 IT주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고 지금같이 강보합 정도를 유지해준다고 하면 이번 주 말까지 해서는 아무래도 지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흐름을 짚어주셨고 이제 포트 전략을 들을 텐데요. 총 5가지 종목이 있으십니다. 변화가 없으시네요. 예, 지금 시장 포트를 변화시키기엔 약간 어려운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초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나오면 그때 한번 ISM 제조업 지수의 방향을 좀 보고 결정을 할 생각이지만 1900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부터 포트의 비중은 좀 줄여주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IT 부품주를 좀 중심적으로 해서 상반기 초까지는 한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예, 기아차, SFA, 효성, 하이닉스, 두산인프라코아까지 이렇게 5종목 있으신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좀 더 AS 해주실 예정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SFA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장비를 조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발주의 대부분의 수혜는 SFA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를 한 이후로 꾸준히 삼성전자 총 물량을 수주를 해왔고 이번 4분기까지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당한 수주를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승을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봐서 64,000원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조금 더 길게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최근에 하락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지수,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상승폭만큼을 딱 반영을 하고 있는데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에 대한은 중국뿐이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수의 기관들 레포트를 읽어본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정도 연속으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표가 좋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률이나 주택 착공 지수를 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는 좀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중국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손실이 나고 어려움이 겪고 좀 기간적으로 오래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중국 관련주 호텔신라나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게 섬유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매집을 해두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FA는 오늘장에서도 2% 더 오르면서 이제 수익이 20% 가까이 났는데요. 다음 주에 또 한 번 전략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가 이어집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2011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등락이 엇갈리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주간 흐름은 어떨지 예상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아시다시피 오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약 보합 정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연말에 그 시장 자체는 조금 눌림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같은 진행을 반복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답보 상태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라 항상 해마다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약 4거래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말까지는 큰 변화 없이 이대로 그냥 마감이 지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만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역시 테마 종목군들이 좀 활발한 진행을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런 쪽에서의 일반적인 변화, 순간순간의 변화는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판단에는 투자 전략 자체는 그냥 차분히 보유를 하시면서 추세가 좋은 종목이라면은 차분히 보유를 하시면서 내년 한 해를 차라리 준비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짧게 단타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어떤 큰 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회장을 차분히 기다리시는 전략, 보유 전략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이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일단 수익을 냈으면 좀 정리를 하고 나와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시던데 최병곤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홀딩하는 게 맞겠다 이런 의견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사실 지금 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자체가 만약에 크게 깨고 내려갈 것 같았으면 한 이틀 전에 시장이 20일선의 저항을 받을 때 그때 조정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상황 자체가 무조건 낙관적인 건 아니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분위기를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최병곤 전문위원님 종목들 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한국항공우주, 인포피아 이렇게 세 종목 있으신데요. AS 해주시고요. 오늘 또 신규로 편입하는 종목도 있으시다고요? 네, 우선 AS 변화가 좀 컸던 종목부터 말씀 좀 드리자면요. 지금 인포피아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헬스케어 쪽의 종목인데요. 헬스케어 쪽에 최근 들어서 종목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다 신고가 진행을 하거나 상황을 많이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년 초에도 아마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다시 한번 반전을 한다든지 분위기를 개선시킬 만한 여유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기 쉽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또 어제하고 오늘 조정이 좀 있습니다만 이 조정을 이용하셔서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은 변동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오르면 빠져버리는 형태의 진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그 저가 매수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항공우주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도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을 쓰시고 YG엔터테인먼트는 특히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린다는 것 때문에 금요일에 크게 빠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기관 수급이 전혀 변화 없기 때문에 역시 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을 제가 한 종목 오늘 편입을 했는데요. EHI입니다. 원전 관련주인데요. 원전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계속 분위기가 좋았고 또 순환 매수가 들어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중소형 쪽에 속하기 때문에 대형주라기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발전 시장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꼭 원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한번 편입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정도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8천 원 정도로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큰 걱정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또 투자 전략 다시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0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변화가 있을까요? 특징 업종, 특징 테마주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공평입니다.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포인트 상승한 1873포인트로 출발했는데요.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낙폭을 약간 키운 상태입니다. 10포인트 하락한 185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365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333억 원, 외국인은 28억 원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4포인트 상승한 506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57포인트 상승한 50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은 37억 원, 기관은 17억 원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34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장세 속에서 특별한 모멘텀 없이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30전 3원 하락한 1,14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머물면서 106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 하락한 29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약보합권에서 6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중공업은 2.36% 하락한 26만 8,500원에,
한국전력은 1.7% 하락한 25,950원에, KB금융은 약보합권에서 3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6% 하락한 148,500원에, SK텔레콤은 약보합권에서 15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약보합권에서 7만 5천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약 3%대 강세 보이며 13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강보합권에서 18만 2,600원에, 서울반도체 역시 강보합권에서 2만 1,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JENM은 1.12% 상승한 3만 1,600원에, SFA는 1.48% 상승한 6만 1,600원에, SK브로드밴드는 약보합권에서 3,4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젠백스는 약보합권에서 36,950원에, OCI 머티리얼즈는 강보합권에서 79,200원에, 덕산하이메탈은 2%대 강세 보이며 26,0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테마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시밀러주인데요. 정부의 내년 투자 유망 업종으로 바이오주가 선정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KD미디어는 강보합권에서 3,950원에, 한올바이오파마는 2.49% 상승한 9,480원에, 이수앱지스 역시 2%대 강세 보이며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 관련주입니다. 김정은 3세 체제 안정에 힘이 실리며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 등의 재부각 가능성에 철도주가 일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이로코리아는 1.7% 하락한 17,300원에, KB물산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인데요. 54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역시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솔홈데코는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1,1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1.77% 상승한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주민증 관련주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 2013년에 도입된다는 소식에 일제히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이텍은 7.79% 상승한 3,320원에, KBT는 2.17% 상승한 16,450원에, 이로는 5%대 강세 보이며 1,4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 짜보겠습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 동안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올라서 국내장도 역시 좀 상승을 해주나 싶었는데 하락 반전을 했고요. 장 초반과 비교해서는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뭐 삼성전자만 좀 오르나 싶었는데 삼성전자도 좀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고요. 그렇습니다. 장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전략 짜볼까요? 일단 재미가 없으니까요. 일단은 지금 거래대금 자체가 1조 원 정도로 상당히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과 같은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호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지 않다, 아니면은 지금 주초겠죠. 그러니까 주초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조정을 좀 들어가고 주 말로 가면 갈수록 회복하는 흐름이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면밀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외국인은요, 현물 쪽에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보다는 일단은 관망 포지션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 하지만 지금 기관 쪽에서 일단 364억,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투신권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투신권이 한 2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시장에는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후장 가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좀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한 8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수했던 거랑 상당히 좀 비교가 되는 그런 흐름인데, 일단은 기금 같은 경우에도 오후장 가면 갈수록 매도폭을 줄여가면서 일단 저가 매수 좀 가담하는 흐름이 좀 나와준다라면은 오늘 시장 자체는 일단은 뭐 우려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2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라인, 그러니까 21선과 6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오늘 좀 한 번에 지금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1850선까지의 조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좀 대응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후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지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충분히 좀 읽어낼 수 있겠다라고 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 주문 시장 예측치보다 한 3.8% 지금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 그다음 실업수와 청구 건수라든지 주택 판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면서 일단은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거래량 부분에서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요일날 오후장 가서 일단 반등이 좀 나온 부분이 일단은 일단은 그 거래량 부분이 크지 않았던 부분 일단은 상당히 좀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다고 해서 일단은 너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조금 매도 타이밍으로 좀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890선, 그러니까 지금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121선이겠죠. 지금 현재로선 121선에 대한 돌파가 가장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달 말, 그러니까 지금 12월달 초도 그렇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에 대한 지금 저항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121선 같은 경우는 경기선이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선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여기가 지금 돌파되고 안착되지 못한다라면은 지수는 또 한 차례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으로서 저점 테스트 1800을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선에 대한 돌파가 확실히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시고 나서 거기가 돌파 후에 안착이 일어나는 시점에 일단은 비중을 조금 확대시키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890선에 대한 근접신을 일단 현금화 시키시는 전략, 이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현금화를 시키더라도 모든 주식을 다 팔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한 40에서 50% 정도의 비중은 주식으로 좀 갖고 계셔도 크게 무리 없는 시장이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150원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일단은 1147원 40전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상당히 당분간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를 했던 이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한 건지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지만은, 일단은 두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면밀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하락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150원 이하권에서 이번 주는 머물러 주는지만 체크를 해 보신다라면 시장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이 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아무래도 연말 가면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높잖아요. 배당 받으려면 내일까지는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27일까지는 매수를 하고 보유하고 계셔야 일단 28일 날 이제 배당락이 일단 된 다음에 내년에 일단 그 배당금을 좀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KT라든지 SK텔레콤, 고배당주, 좀 통신 관련주, LG U+도 마찬가지겠습니다. KTNG 같은 경우에는 배당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건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전통적으로 좀 배당 성향이 강했던 그런 업종들 위주로 아무래도 28일 이후에 내년 초까지의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하지만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한다면은 아무래도 물량 자체가 크다기보다는 어느 좀 제한적인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주에 대한 차익 욕구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 하지만 대형주 쪽보다는 중소형주에 대한 지금 물량 공세가 좀 더 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팀장과 함께 오늘 장 전략 잡았고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도 개장이 됐는데요.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중국 증시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51% 하락한 2194.0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계속적으로 출현하면서 12월 들어 지금 이 거래일을 제외한 모든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의 불안감들 꾸준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긴축 기조가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부담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12월 들어서 은행들이 지급 준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매도했던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받쳐줄 만한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것이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더욱더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조정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중국 경제 성장은 부동산 시장에 따른 움직임에 달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긴축 기조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중국 국무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중국의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했던 것 또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외환 매입에 대한 잔액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는 만큼 지급 준비율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급 준비율 인하 이후 금리 인하로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4%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지금 외국계 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내년 1분기 이후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1분기까지 시장이 계속적인 하락 기조를 나타낼지 여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만큼 이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2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자, 홍희진 팀장님, 이제 4거래일 정도 남았거든요. 2011년도 좀 마음 놓고 안심하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다시 한번 좀 소개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 같은데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좀 대표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겠죠. 뭐 SM이라든지 YG, 루엔 같은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도 받쳐주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주식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예수 물량 한 10%, 그러니까 지금 전체 상장 주식수에 10% 정도 풀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일단 급락이 좀 나왔었죠. 하지만 급락이 장 초반에 나왔지만 막판에 다 만회를 했고요. 일단은 거래량 자체, 그러니까 지금 40만 주에 가까워지면서 보유예수 물량만큼 거의 다 소진이 됐다.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정도 어느 정도 좀 물량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악재로서 다시 한번 좀 급락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보유예수 물량 그 금요일 시장에서도 일단 기관의 매수 상당폭 많이 유입됐다는 거 좀 포커스에 맞추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거래 자체가 크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거래 자체가 없는 시점에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가 좀 저로의 매수 타임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뭐 한류 열풍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지금 보유예수 물량 부담은 크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지금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뭐 장 초반에는 한 76,000원에서 76,700원 정도 일단은 뭐 소폭만 하락해도 일단은 매수에 가담해보자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은 뭐 76,000원 이하권을 떨어져 주네요. 오히려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저렴한 매수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6,000원권 이하에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이겠죠. 85,000원까지 그 다음에 지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저점, 그러니까 73,0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될 경우에는 일단 손절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G엔터 같은 경우 홍희진 팀장님 한 번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그때 손절가가 75,000원이었고 이제 손절가가 더 낮아졌습니다. 73,000원. 예,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종목 상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전화 3153-2610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종목 상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